안녕하십니까. 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마이트 나통 이준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줄 주제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오늘은 한국 소믈리에 회장님이신 이상준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라운지에서 뵙고 며칠 전에 제롬 행사 때도 뵀었어요. 어떠셨어요, 제롬 와인들? 그 다른 빈티지의 와인들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테이스팅 한다는 것도 굉장히 색달랐고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직접 또 생산자를 만나서 또 다양한 빈티지에 대한 특성, 또 와인에 대한 철학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날 작년 저희가 560개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 직원들이 행사 끝나고 계속 열심히 잔 핸들링 한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제롬도 그렇게 이제 20개의 와인들을 열 몇 개의 빈티지를 이렇게 놓고 테스팅한 건 그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남았다고. 그 협회장님께서 와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하고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첫 와인 있으신지? 저희가 처음에 그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게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와인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손님들이 이제 와인을 즐겨 드시는 걸 보고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이제 가져오셔서 조금 남은 와인들을 이제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레드 와인을 먼저 처음 접하고 너무 좀 탄닌도 강하고 좀 드라이하고 그냥 음식 없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호텔에서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와인을 또 모르고서는 호텔에서 이제 성장할 수 없다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그 집에 근처에 있는 와인바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소믈리에가 저한테 이제 계속 와인을 좋아하는 걸 알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켜줬는데 그때 이제 블라인드로 이제 2가지 와인을 시켜줬던 게 이제 샤또 뽕떼까네라는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하고 2004년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줬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보르도 와인인 거는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뽕떼까네인지는 사실 몰랐었고 그 와인을 먹으면서 제가 와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뽕떼까네가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근데 그때도 뽕떼까네가 5등급이 나쁘진 않았죠. 99년이나 2004년 그때 그러면 박현암 상무님 계실 때 아닌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근무지가 이제 호텔 내에서 이제 뷔페 식당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인 뽕떼까네를 마시면서 와인을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을 가고 싶다고 계속 F&B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또 TO가 나야지 갈 수가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시즌스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또 근무를 다행히도 하게 되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우기 시작했고 그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부르고뉴랑 샹파뉴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그러니까 제 사비를 해서 가기로 했고 그때 이제 많은 포도밭을 보고 생산자를 만나고 다양한 와인들을 경험을 하면서 참 이 세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욕심도 생기고 좀 포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평소에 어떤 와인 즐기시나요? 요즘에는 사실 제일 많이 마시는 거는 아마 대표님도 아시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샴페인은 무조건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와인들도 샴페인이고 그리고 샴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한 음식하고 페어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요즘에 샴페인을 많이 마시고 있고 그중에 또 크리스탈 와인 샴페인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샴페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를 준비를 좀 편하게 드시고 네. 그냥
두 분이 만난 지 꽤 됐는데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제가 협회장님 뵌 거는 오래됐는데 사실 제가 뭐 외부 활동을 그렇게 뭐 소믈리에 분들하고 잘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협회 일을 잘 안 했었죠. 근데 이제 회장님이 하시면서 이제 협회에 좀 스폰을 많이 해드리려고 이 작가하고 저희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같이 이제 고생하는 소믈리에들한테 좀 페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도 좀 주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소믈리에 협회에 이제 많이 뭐 기부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 와인 한 잔으로 좀 더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이준혁 대표님하고 저랑 처음 대면했던 거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즌스에서 아, 그때 배용준 그 작가님, 배용준 배우님이 그 책을 예. 쓸 때 그때 저희 시즌스에 오셔서 촬영을 했었고 그때 백윤식 선생님하고 촬영을 했었었고 박경 선생님이 해주고 있었죠. 인연이 깊으신 애가 20년 전인데 그거. 그렇죠. 네. 제가 그때 2009년에 책 쓰고 2009년 10년에 쓰고 도망갔으니까 이건 어떠십니까? 어떻게 기내에서 쓸만하시겠어요? 일단 향도 향인데 저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산도, 네. 미네랄리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 있어서 되게 좀 크게 다가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바로 오픈을 하셔서 이제 향을 맡았을 때는 향이 막 이렇게 확 다가오는 느낌 사실 조금 덜한 것 같고 오히려 입안에서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호텔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대한항공으로 가시게 되셨나요? 그 제가 이제 카로텔 네트워크라고 이제 한진그룹의 네. 호텔 사업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호텔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 역할을 제가 담당했는데 뭐 식음료랑 객실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카로텔 네트워크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라운지 관련된 와인, 주류 이런 거를 조금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대한항공 명성에 걸맞지 않은 좀 라운지의 주류들 특히 1등석도 그렇고 밀리언 마일러도 그랬고 프레스티지도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1등석을 많이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샴페인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프리미엄급의 와인이라고 사실 내세울 만한 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 대한항공 부서에서 좀 자문을 해주고 좋은 좀 셀렉션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제가 모시는 보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라운지에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이제 2000년 그때가 아마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20년이죠. 2020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라운지의 이제 주류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코로나. 맡으시면서 확실히 좋아진 것. 제 기억에 제가 처음 대한항공 탔을 때 비즈니스에서 줬던 게 돈페리뇽이었고 돈페리뇽 다음에 그랑시에클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페레주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앙리지로로 바뀐 거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가 이번 달에구나. 공항에서 고안스했었을 때. 그때 제가 이틀 만에 3일 만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예. 비조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은 했는데 저도 약속을 잡아야지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 제 갈 기간이 패션위크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알아보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인데 저한테 언제 이야기 줬냐면 한국 날짜로 금요일 새벽 1시 반에 사무실에서 박지하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이러다가 지금 비주얼 컴파이 났다 해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뭐 보고 뭐 수요일 날 점심 먹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래서 이틀 만에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래서 갔다가 이번에 비행기 탔는데 확실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음식도 바뀌면서 세스타 셰프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바뀐 느낌이었고
사실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맛본 거 중에는 전복솥밥이 최고였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세스타에서 그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는 전복솥밥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 대한항공은 비빔밥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은 항상 좋아해요. 아마 항공사 중에서 이제 물론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네. 그게 꽤 오래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빔밥을 이제 처음 네. 도입을 했었고 고객들 반응이 되게 좋았고 특히나 비빔밥이라는 게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는 것도 많은 외국 분들도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펄스트는 가끔 타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타니까 타면 이제 항상 승무원분께 부탁을 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빔밥 2번 주세요 하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항상 느끼한 거 먹고 계속 그걸 먹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도 비빔밥 2번 주세요. 올 때도 비빔밥 2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기내식에서 요새 펄스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이제 기내에서 먹는 짬뽕하고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기내식과 그 다음에 이제 라운지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이제 데이비 페이시라는 부사장이 저의 보스신데 그분이 이제 카로텔 네트워크도 대표, 공동 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맡고 나서 뭔가 기내에 커틀러리부터 시작해서 기물들, 그다음에 음식들, 그다음에 라운지의 음식도 그렇고 라운지의 주류도 많이 개선을 요청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바뀌었다고. 이전에도 뭐 대한항공 서비스가 좋은 거는 다들 뭐 승무원분들의 서비스라든가 음식도 좋긴 했지만 많이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사실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 1년, 2년 사이는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원래 1인당 한 병씩 주류를 챙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대회 비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류를 사실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갤리라든가 이런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샴페인이나 뭐 와인이 좀 많이 좋아지고 많이들 손님이 이전에 비해서는 기내에 타시면 주류를 많이 드시고 특히나 와인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딱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1인당 한 병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한쪽에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다른 분이 이제 못 드시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아무래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작년에 손님이 2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딱 2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하고 아시는 분이고 저는 2A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2인가? 제 끝에 반대쪽에 앉아 계시다가 샴페인 식사하고 비우고 나서 이제 중간에서 만났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마시는데 이제 샴페인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까떼나 네, 까떼나 먹다가 까떼나도 한 병을 다 비우고 이제 그러니까 승무원분들이 되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마시니까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샴페인 달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갈 때는 6분이 계시니까 좀 먹는 사람이 저랑 제 옆에 그다음에 3분 정도인데 딱 한 잔씩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가 거의 비행기에서 2병 정도 먹었나? 네, 뽕을 뽑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내 안전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해외 항공 같은 경우에 더 엄격한데 이제 기내에서 주류를 이제 드리는 부분이 딱 얼마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좀 주류를 취한 거 같으면 좀 과하게 드시면 제지하는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내에서 뭐한 13시간을 타니까 13시간 동안 뭐 2병 정도는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이제 워낙 와인을 잘 드시고 하시는데 또 하나가 기내 환경 자체가 이제 기압이 낮고 습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조금 그래도 주류를 드셨던 분들이 또 기내에서 드시면 얼굴이 또 빨개졌다, 좀 빨리 취한다. 그거는 실제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자제를 시키는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잔 들고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짤토 버건디 꺼내놓으면 승무원분들이 어디까지 되나요 하다가
뭐 짤떡 버건디를 따르면 한 이만큼 따르면 이제 거의 한 반병 한 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한 3-4잔 먹고 안 그래도 체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1등석, 기내 1등석, 직 승무원분들 이제 교육을 할 때,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준혁 대표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글라스를 꺼내놓고 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사실 질문도 받긴 받았었습니다. 저 말고도 요새는 들고 타시는 분들 많아서 근데 지금은 글라스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커틀러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예. 좋아지고 크리스토프. 그 대한항공의 기내 와인은 네. 어떤 기준하고 프로세스로 정하게 되시나요? 처음 그 요청을 받았던 게 2021년이었고요. 제가 와인 소믈리에 경험을 하면서 여태까지 뭐 가격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맛있게 마시는 와인들을 관련 기내 서비스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작성을 했던 게 한 400개 정도 됐었고, 그거는 이제 400개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세계 와인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200개 정도 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한 분 더 참여를 해서 뭔가 조금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마크 알머트 세계 최연소 소믈리에 챔피언.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SNS로 약간 DM식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스팸인 줄 알았겠지만 몇 번 보내니까 이게 진짠가 하고 이제 의구심을 갖다가 보냈는데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메일 주소 알려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크 알머트가 같이 하게 됐고, 마크 알머트도 이제 제가 리스트를 봤는데 본인이 한 100개 좀 미만의 와인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로가 이제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1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저랑 이제 마크 알머트랑 2022년도 10월 초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하얏트 호텔, 인천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최종 53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세계대 1등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안드레아 나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뭐 에어프랑스, 뭐 스칸디나비아 항공 여기저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비행기 다닐 때 다 공짜로 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조건을 했던 게 아시아나를 타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하고 관련된 비행기를 컨설팅하는 동안은 비즈니스를 무조건 공짜로 탄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내 와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와인은 어떤 와인? 아무래도 샴페인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뀐 크룹 샴페인이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그 전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앙리지로 피드센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셨던 게, 저희가 모든 노선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레어가 들어왔었는데, 특히 레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한 3병 정도 쓰다가 다 소드아웃이 돼서 소티지가 나서 제공을 못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고객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파리 노선에서는 레어를 마신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이고, 그게 보니까 또 기종이나 아니면 취향지 따라서 또 맞습니다. 그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앙리지로 말씀 주셨는데, 앙리지로가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3월 1일 날 처음 서비스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그 첫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저였어요. 네. 제가 그때 뉴욕 출장인가 그랬어요. 뉴욕 출장인가 샌프란시스코 출장인가 그랬을 건데, 저희가 이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날부터 이제 서비스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파리, 뉴욕, 샌프란 3개인가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끊었다가 급하게 퍼스트를 바꿔서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믈리에 원래는 아르곤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 푸드쉐로 바뀐 게 맞나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당시에 아까 전에 이제 와인 선정 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22년도 한 7월 네. 정도에 사실 사전에 이제 저랑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제일 제가 추천을 퍼스트로 가장 적절한 와인, 샴페인이 뭐냐 그랬을 때 사실 앙리지로를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했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샴페인이 이제 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간 2,000병 이상의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생산자들을 컨택을 했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 정도는 생산을 안 한다 그랬는데 앙리지로 측에서는 생산량도 가능하고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면은 처음에 아르곤 자체를 제가 추천드린 건 물론 피드센이긴 하지만 그럼 더 위에 상위 레인지는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르곤 가격과 생산량이 그렇죠. 피드센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 생산량적인 거를 고려를 했었을 때는 가장 그래도 1등석 라운지에는 그래도 피드센 정도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피드센으로 다행히도 최종 결정. 지금도 크록만 서비스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또 푸드젠도 서비스가 됐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퍼스트용 와인은 샴페인이 뭐가 있나요? 지금 1등석 라운지가 저희도 사실 이제 3개월에 한 네. 번씩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그건 비즈니스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의 서브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샴페인들도 뭐 예를 들면 팔모앤코가 나간 적도 있고 2015년이 나간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메인 샴페인은 크룩이다. 그다음에 메인 샴페인은 앙리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좀 서브격의 그런 샴페인들도 이게 보니까 어떤 날은 그러니까 저도 앙리지로 먹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앙리지로 안 주고 빨면코 그런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선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게 주기가 보통 3개월씩.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거리 유럽 노선에 나갔던 게 3개월 지나고 미주 노선으로 나간다는 그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을 장거리. 그리고 1등석이 자체가 비행기에 뭐 많아야 6석 정도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용률이 좀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뭐 한 비행기에 보통 4분 정도가 좀 주로 이용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자석이 없어. 사실 다음 달 출장 가는데도 다음 달도 지금 비즈니스 대기 건지가 3주가 넘었거든요. 아직도 자석이 없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클래스를 구성은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생산량, 공급량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공권도 가격이 다 틀리듯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스트에는 아무래도 비싼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압이 낮고 습도가 적고 그래서 실제로 지상에서 와인을 드셨을 때랑 기내에서 와인 드셨을 때 인지하는 정도 후각과 미각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기압하고 뭐 습도나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의 미각을 50%도 못 낸다. 예.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소음도 전달하고요. 아시겠지만 그 와인이라는 게 정말 오가 만족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이코노미 와인도 뭐 그냥 생산량이 많고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코노미에서도 저 이번에 퍼스트 클래스를 같이 바꿨지만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비빔밥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리슬링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소비뇽 블랑 그런 거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하고 페어링 했었을 때 특히나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없는 그래서 대중적인 와인이지만 그래도 쉽게 구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대한항공에만 좀 넣어줬으면 하는 와인들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엄선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운지도 마찬가지인 게 이용객들이 제일 많은 데는 프레스티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프레스티지 와인을 선정하는 게 사실은 더 밀리언 마일러나 1등석보다는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일러 라운지를 가니까 비즈니스는 안 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비즈니스가 오픈을 하면서
라면 끓여 먹는 예. 거를 해서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라면 라이브러리 라면 라이브. 예,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8월 18일 날 오픈했던데 그 라운지 바로 맞은편 거기에 이제 저희 부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신 거고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사발면 사발면에 대한 얘기가 가장 코멘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발면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컵라면이 좀 더 다른 브랜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신규 라운지에 이제 그 라면 서비스를 하는 데는 지금 사실상 가든 쪽, 동편하고 서편 쪽에는 컵라면을 종류도 확대했고 이제 새로 1월 14일 날 오픈한 라운지는 이제 라면 자판기가 설치가 됐고 저희가 이제 한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라면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는데 지금 종류가 한 24가지 정도.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지금 소속도 라운지 이제 기획팀의 운영 그룹에 소속이 돼 있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많은 거를 기대하는 게 라운지의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식음료, F&B를 담당을 해달라라고 저희 팀장님이나 아니면 경영층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식음료 관련된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와인만 선정하고 뭐 주류만 선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뭐 접시라든가 아니면은 뷔페 기물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음료,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물론 거기가 직접적으로 대한항공 직원이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서비스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전에 이제 퍼스트하고 밀리언 마일하고 라운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방을 쉐어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 라운지를 변경을 하고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면 항상 비행기 타기 전에도 거의 시간이 안 나긴 한데 가면 그냥 비빔밥 한 젓갈 정도 하고 마일러에 저희가 주입하는 루이스 브루숑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거 소진을 위해서 열심히 몇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마일러 라운지도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이전에 비해서 한 3-4배 더 되는 것 같은데 인력 배치도 당연히 주방 인력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음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셰프들이 기존에는 상주해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요리를 해서 갖고 왔었으면 지금은 이제 김밥도 직접 앞에서 말아주고 있고요. 서비스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저희가 웨스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서양식 쪽에는 또 로티셀이라 그래서 거기서 카빙을 해서 닭도 잘라주고 치킨도 썰어주고 고기도 썰어주고 정말 다양해져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배 가득 채우고 갈 것 같고 근데 또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맞나요? 아직 날짜가 확정은 아니었는데 제가 딱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 컨피덴셜인데 4월 이제 중순 4월 중순이고요. 그러면 1등석 라운지랑 프레스티지 클래스 중에서 가장 좀 큰 메인 라운지가 같이 4월 중순에 1등석 라운지와 같은 날에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꼭 이번에 가다가 들러서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기대돼요. 아니 마일러가 이 정도인데 그럼 폴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에는 좀 1등석 라운지가 물론 가림막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1등석 라운지는 거의 다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이닝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지만 다 개별 룸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분이 직접 룸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 받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이제 주류 선정은 다 끝났고 이제 거기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뭘로 할지가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났고 이제 서비스 교육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지금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펄스트를 얼마 전에 이번에 바뀐 게 보니까 이제 차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보내주셨는데 쇼퍼 서비스. 쇼퍼 서비스에서 제네시스 G90하고 카니발 2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던데 제네시스 탔는데 좋더라고요. 내려서 편하게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안에까지 가니까 근데 룸으로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실 것 같은데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근데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정말 퍼스트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에서 결정을 하셔서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쇼퍼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기존에 이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뭐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일단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시작이 내가 레스토랑을 이용하더라도 고객을 처음 만나는 곳이 사실은 벨데스크 쪽이잖아요. 아니면은 컨시어지 직원들이 이제 손님을 마주하는 공간이 처음인데 이제 항공사 측에서도 점점 그 쇼퍼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음 스타트가 이제 고객의 짐을 처음 댁에 가서 받아주고 인사하고 그리팅하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바꾸시면서 쇼퍼 서비스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또 다음 와인 드셔보시면서